안녕하세요. 책 읽어주는 수경 낭자입니다. 오늘은 돈이 모이는 사람, 돈이 새는 사람. 오늘의 주제는 만약 당신이 억만장자가 됐다면입니다. 읽어드리겠습니다. 서점에 가보면 저축이나 투자에 관한 책이 많이 나와 있다. 이 책도 부자 아빠, 가난한 아빠나 왜 이 사람들은 부자가 되었을까라는 책 사이에 진일될지도 모르겠다. 내가 취재했던 돈 번 사람들 중에는 억만장자가 한 명도 없다. 내가 일하고 있는 잡지의 주 독자층이 20대에서 30대로 연령이 높은 사람이 적기 때문이다. 재산은 하루아침에 모이는 게 아니므로 젊은 사람 중에 억만장자가 없는 것은 당연하다. 이 사람들이 앞으로도 순조롭게 재산을 불린다면 분명 억만장자가 될 것이다. 토머스 스탠리와 월리엄 당고는 옆집의 억만장자라는 책에서 부자들이 흔히 억만장자하며 떠올리는 이미지와 전혀 다른 매우 검소하게 생활하는 모습을 자세하게 그리고 있다. 이들은 미국의 억만장자들이 서민적인 습관을 가지고 있는지, 어떤 직업이 억만장자가 될 가능성이 많은지 꼼꼼하게 분석하고 있다. 그리고 라이프스타일 조사에는 억만장자가 얼마나 검소함을 중요시하는지, 자산을 형성하는 데 시간이 얼마나 걸렸고 어떻게 돈을 불렸는지가 잘 나와 있다. 이 내용들은 내가 취재한 돈 번 사람들과 일치하는 부분이 많다. 즉, 돈이 모이는 사람은 세금 제도나 문화의 차이를 떠나서 공통되는 습관이 있다. 그런데 정말 돈만 있으면 행복해질 수 있을까? 억만장자가 되면 누구나 행복의 열쇠를 손에 넣는 걸까? 얼마 전에 연금으로 생활을 즐기는 책, 연금을 월 30만 엔으로 불리는 책의 집필과 편집을 담당한 적이 있다. 이 책은 연금 생활을 하고 있는 고령자들의 생활을 자세히 소개하고 있다. 고령자들은 젊었을 때부터 저축을 하고 개인연금도 있어서 경제적으로 여유가 있는 사람, 노후에 대한 준비가 전혀 없이 얼마 안 되는 공적 연금으로 생활하는 사람, 혼자 사는 사람 등 다양하다. 그런데 이들이 가지고 있는 연금액이나 저축액은 이들이 느끼는 인생의 만족도와 전혀 관계가 없다. 예를 들어 현역 시절에 고액 소득자였던 사람은 월 30만 원 이상의 연금을 받고도 수입이 줄어들어 생활 수준이 떨어졌다고 느끼며 침울해한다. 20만 원의 수입으로 빠듯하게 생활하던 사람은 원래부터 사치스러운 생활을 하지 않아 퇴직 후에 수입이 줄어도 이전과 변함없는 생활을 할 수 있다. 여유가 생겨서 인생을 더 충실하게 보내는 사람도 있다. 오랫동안 연금 상담을 해온 사회보험 상담사에게 들은 말인데, 일만 열심히 했던 사람은 퇴직 후 인생의 목표를 잃어버려 애꿎은 부인만 괴롭히고 하루 종일 술을 먹어 몸을 버리는 등 비참한 생활을 하는 사람이 많다고 한다. 돈이 있어도 이처럼 불행한 인생을 사는 사람이 있다. 분명 돈이 있으면 인생이 자유롭고 즐겁다. 틀린 말은 아니다. 독일의 철학자 헤겔이 말했듯이 재산은 자유를 위해 있기 때문이다. 그러나 돈이 없는 인생만 비참한 것은 아니다. 부자도 재산이 어느 수준을 넘었으면 돈 때문에 자유를 속박당한다. 재산이 늘어남에 따라 이를 축내지 않기 위해서 노력해야 하고 더 많은 돈을 모으기 위해서 배로 시간을 투자해야 한다. 끝없이 돈을 모으고 싶어지고 점점 더 인생을 즐길 마음의 여유가 없어진다. 만약 억만장자가 되더라도 인생을 즐길 마음의 여유가 어떻게 유지할 수 있을까를 생각해 보아야 한다. 지금 인생을 즐기지 못하면 퇴직 후에 취미를 가지려고 아무리 노력해도 생각처럼 잘 되지 않는다. 인생을 즐기는 방법을 차근차근 몸에 익혀두지 않으면 반드시 후회하게 된다. 결국에는 일만 하다 끝나는 외로운 인생이 되기 때문이다. 오늘은 여기까지입니다. 제목은 정말 좋은데요. 만약 당신이 억만장자가 됐다면. 근데 마지막은 조금 우리에게 경각심을 주죠. 억만장자와 상관없이 정말 행복은 성적순이 아니고 행복은 돈이 많은 순위가 아니라는 어떤 그런 울림을 주는 것 같은데요. 제 주위에도 보면은 진짜 옆집 아저씨 같은 아저씨인데 옷을 이제 장사하시는 분이니까요. 수파 하시는 분인데 진짜 1년에 진짜 여름이면 그냥 짧은 옷, 겨울이면 두꺼운 옷 이렇게 받겠다고 생각 안 되는 항상 어두운 옷을 입고
그렇게 열심히 진짜 뭐 아침부터 밤까지 원래 뭐 장사라는 게 그렇잖아요. 아침 일찍 남보다 일찍 뭐 공판장 가서 뭐 과일하고 물건 떼야 되고 또 뭐 슈퍼 뭐 물건하고 하여튼 1년에 제가 보니까 그 집이 문을 닫는 경우는 뭐 가족의 어떤 부고나 뭐 그런 뭐 경조사 외에는 없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1년에 한두 번도 아니에요. 또 문 닫아도 거의 오후에는 열고 이런 식으로 진짜 부지런하신 분들 봤는데 그분들은 남들이 봤을 때는 어, 예를 들어서 우리 뭐 이렇게 그렇게 하면 안 되지만 우리 삶의 수준을 5단계로 나눈다면은 한 2단계 정도 있는 사람밖에 안 보여요. 근데 알고 보면 그분은 어마어마한 부를 축적하고 계시더라고요. 어, 저하고 이제 언제 이야기할 일이 있어서 뭐 주식에 대해서 이야기했거든요. 그 저보고 이제 아 누구누구 엄마는 뭐 맞벌이 하는데 뭐 걱정이고 하면서 이래 말씀하시길래 아, 다 그런 나름대로 뭐 애로사항이 있다면서 뭐 이런 말 하면서 자기는 이제 뭐 주식 얘기하면서 주식에 이제 4억을 투자했다 하더라고. 제가 뭐 깜짝 놀래갖고 아, 위험하지 않나요? 하니까 아니라면서 사람들은 그렇게 생각하는데 그는 단기적으로 보기 때문에 위험하다 생각한다면서 자기는 한 4억 정도 주식에 투자해놨는데 그 주식은 1년에 한 400만 원 정도의 이자를 이제 배당금이 나죠. 주식은 배당을 준다면서 그러더라고요. 그러면서 전혀 뭐 흔들림 없더라고요. 근데 그분이 또 그것만 하느냐? 아니거든요. 부동산은 부동산대로 뭐 또 다른 투자도 많이 하시는 것 같더라고요. 하고 자녀들이 이제 2명인데 딸 아들 결혼할 때 한 3억 5천 정도 되는 집을 또 현찰로 장만해 주시더라고요. 대단하죠. 그런 거 보면서 아 부자라고 다 티내면서 막 그렇게 살진 않는구나. 차도 진짜 있잖아요. 뭐 다마스 같은 그런 차로 갖고 다니시고 그러더라고요. 남들이 보면 진짜 좀 사는 형편이 어렵구나 이렇게 생각하실 분이에요. 손도 보면은 고생을 하도 하셔갖고 그러니까 자기를 별로 돌보지 않았는 것 같아요. 일에만 이제 많이 하신 것 같더라고요. 그래도 이제 텀텀 이제 뭐 주식하고 뭐 부동산 투자나 뭐 다른 것도 하겠죠. 저한테 뭐 다른 얘기 안 하겠죠, 그죠? 그런 쪽으로 이제 젊었을 때부터 눈을 돌렸더라고요. 그 재택을 하셨더라고요. 그 투자죠. 그분은 투기는 아니라 생각해요. 뭐 단기간에 뭐 고수익을 올리려고 막 하는 그런 분이 아니니까요. 이제 뭐 한 60 넘었고 이제 손주 손녀 다 보고 사실 뭐 편하게 사셔도 될 건데 아직도 현역에서 열심히 일하시는 모습이 참 아름다웠어요. 예를 들어서 뭐 직장 생활하신 분 같으면 그렇게 오래까지 일 못 하시잖아요. 요즘 뭐 길어야 뭐 55세 공무원들은 뭐 60세까지 정년이 보장되지만 보통은 또 대기업도 뭐 45세 50세면 나와야 되잖아요. 그죠? 그래서 뭐 또 뭐 지금 한창 이제 베이비 부모 세대들 나오면은 정말 이제 걱정이 많다 하더라고요. 보통 그분들이 나와서 이제 퇴직금 받아와서 이제 뭔가 하려고 의욕적으로 사실 하죠. 근데 이제 보통 소자본은 창업이잖아요. 그럼 창업은 누구나도 다 창업하니까. 우리 집 시골이 그렇잖아요. 안 그래도 어떤 분이 이제 퇴직하신 분인데 그분 이제 우리 선배죠. 공직 선배인데 굳이 안 하셔도 될 것 같은데 또 퇴직 전에 이제 뭐 땅을 한 1,000평을 샀다 하더라고요. 거기에 뭐 송이도 하고 또 사과도 농사 짓는 것 같더라고요. 그래서 이제 명절에 제가 이제 송이를 좀 소개를 많이 시켜서 이제 뭐 페이스북에도 올려주고 뭐 하여튼 홍보를 많이 해줬어요. 그러니까 또 제 친구들한테 이야기해주고 이러니까 뭐 또 그 친구가 또 뭐 소개해서 뭐 한 20박스 팔고 막 이런 식으로 소개를 물고 막 이제 그 아는 게 사실 그런 입소문이 무섭잖아요. 그래서 이제 많이 팔았다면서 이렇게 전화 와갖고 고맙다면서 또 사과를 보내준다 이래야 돼. 그 제가 아니 사과는 또 흰사과니까 사과도 했다면서요. 그래갖고 또 그 말고도 또 다른 분이 사과 팔려달라면서 야 진짜 올 가을에는 막 사과가 넘치는 것 같더라고요. 또 제 친구도 또 사과를 또 이제 보내주더라고요. 그래서 물론 이제 같이 이제 직원들 나눠 먹고 그랬거든요. 그러니까 제가 무슨 말 하려다 사과가 나왔죠. 그러니까 이제 퇴직하신 베이비 부모 세대들이 사실 할 수 있는 일이 이제 한정돼 있고 또 다 이제 그 똑같은 생각을 한다는 거죠. 뭐 치킨집이 남았잖아요. 그래 뭐 1, 2억 투자해 갖고 6개월, 1년, 길으면 한 1년 반 되면 그 투자금을 다 까먹고 이제 날린다는 거죠. 얼마 전에 또 아시는 분한테 들은 이야기인데 그분이 상당히 부자래요. 재력가고 자산가인데 제주도의 어느 호텔 앞에 이제 그 예전에 이제 그걸 투자해놨다 하더라고요. 강귤밭을 샀는데 405억인가? 나는 45억을 잘못 뜬 줄 알았어요. 아니래, 405억짜리를 사놨대. 그 제가 그랬죠. 아니, 그 정도 돈 있으면 그냥 은행에 넣어놓고 편안하게 아무것도 안 하고 살면 안 돼요? 우리 생각이 그렇잖아요. 오늘 제목이 만약 당신이 억만장자가 되었다는데 저는 사실 뭐 몇십억만 있어도
부자 아닌가요? 사실 요즘 10억 그러잖아요. 텐인텐이라고 10억 모으기 열풍 이런 거 있잖아요. 예전에는 뭐 90년도에는 1억 모으기 열풍 이런 거 있잖아요. 뭐 90년도에 1억이 있으면 뭐 부자였다 그러면 지금은 10억 정도 있어야 뭐 어느 정도 그냥 쏘쏘 그렇게 생각하잖아요. 아, 사실 10억도 대단한 돈이죠, 그죠? 우리 보통 깔고 있는 집이나 뭐 또 땅 있는 분 땅 뭐 이런 거 빼고는 하면 사실 현찰을 뭐 그렇게 많이 들고 있는 분 없잖아요. 보통 뭐 연금 넣고 그죠? 보험 넣고 저희도 보험이 상당히 많이 나가더라고요. 한 번 안 그래도 보험을 얘기를 남편하고 해보려 하는데 남편이 또 이제 금융계통에 있으니까 워낙 잘 알아서 넣어놨겠지 하는 생각도 들다가 제가 어느 순간 그에 대한 인식을 깬 사건이 어느 동영상을 보다 보니까 의외로 금융계통에 있는 사람들이 또 어, 우리가 생각할 만큼 그렇게 이제 떡 부러진 투자를 못하고 오히려 손실 있고 또 특히 정권 사이에 그런 분들이 많다는 얘기를 딱 남편한테 듣고 나니까 금융계통에 있다고 다 투자 잘하고 재테크 잘하고 이런 건 아니라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근데 보험금은 자기 봉급이 한 뭐 10%이 정도만 넣으면 된다 하잖아요. 그럼 4인 가족이면은 예를 들어서 제가 300 번다 하면은 뭐 예를 들어 남편도 300 번다. 그럼 600이면 한 60만 원 정도 가면 되잖아요, 사실은요. 근데 우리는 뭐 거의 제가 내는 것만 해도 뭐 50만 원 넘으니까 남편 거 합치면 한 150만 원? 또 애들 거 다 합치면 그 정도 될 것 같아요. 그래서 그거는 사실 너무 많다고 생각들거든, 저도요. 또 제가 동영상이나 또 재테크 전문 책을 읽어봐도 보험에 너무 과다한 투자를 하는 거, 또 특히 우리 개인연금 많이 넣는데 그것도 별로 좋지 않다 막 이런데 자산 투자사들 그 재무관리사들 말, 재무상담사들 말 들어보니까 다 틀려요. 어떤 사람은 개인연금을 많이 넣으라는 사람도 있고, 어떤 사람은 개인연금 좋지 않다. 어떤 사람은 또 사망보험금이 좋다. 뭐 하여튼 말이 다 틀린 것 같아요. 결국은 판단은 본인이 해야 되는 것 같아요. 근데 제가 생각해도 보험은 꼭 필수적인 것만 넣으면 되지. 뭐 지인들의 소개로 누구 좀 넣어도 뭐 이렇게 막 해갖고 넣는 거는 사실 그 사람들을 도와주는 게 아니라는 생각이 들어요. 그러니까 확실한 자기 자산에 대한 어떤 그 상담을 맡게 있을 분은 꼭 하나 있어야, 경제적인 멘토도 하나 있어야 되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우리가 뭐 아프면은 또 의사를 찾아가고 또 재정적으로 문제 있으면 재정 상담사를 찾아가듯이 그런 분이 있으면 좋다는 생각이 들어요. 그러니까 분야별로 자신의 멘토가 있으면 좋겠죠. 그런 것 같아요. 억만장자. 여러분은 얼마 정도 돈이 있으면 경제적인 자유를 누릴 수 있을 것 같아요? 10억이요? 20억? 100억이요? 어, 우리 한 번씩 그런 꿈 꾸잖아요. 밤에 이제 예를 들어서 낮잠 자고 밤에 잠 안 올 때 있잖아요. 그럴 때 막 생각하잖아요. 이제 우리 막 계획을 세우잖아요. 눈을 감고 잠은 안 오고 이제 막 고래집을 세우죠. 모래벌판에 집을 막 계획을 세우잖아요. 내가 만약에 100억 있다면 뭐 어떻게 됐을 것이다. 10억 있다면 어떻게 됐을 것이다. 사실 생각만 해도 행복하잖아요. 그죠? 저도 옛날에 그런 생각 많이 했던 것 같아요. 옛날에 또 믿음이 한창 막 충만할 때는 버스를 타고 다닐 때라도 눈앞에 바라보이는 들판을 바라보면서 하나님 지으신 세계는 진짜 아름답구나. 저기 있는 모든 것이 나의 것이구나. 나는 진짜 부자다. 이런 마음 가진 적도 있고요. 그 마음은 사실 지금은 내가 막 속으로 생각은 안 해도 그런 생각은 들어요. 우리가 그 요번에 가을 되니까 여러분 진짜 단풍이 아름답죠. 또 친구가 얼마 전에 또 내장산 가서 또 단풍을 진짜 아름답게 또 부부지간에 아름답게 작품 사진 찍어서 올리는 거 봤거든요. 하나님 주신 자연, 그런 거 사실 돈으로 환산할 수 없죠. 근데 그게 내 눈앞에 있어도 그것을 즐길 수 있는 사람이 있고, 그걸 보고도 계절의 변화를 느끼지 못하고, 일에 파묻혀서 하루 종일 고개 들어, 요즘 가을 하늘, 구름이 진짜 아름답죠. 솜털처럼, 새털처럼, 양털처럼 아름답죠. 그런 걸 못 보는 사람도 있어요, 사실은. 그러니까, 우리가 진짜, 노후에, 돈이 없어 비참한 것이 아니라 어, 친구가 없을 수도 있고요. 나를 진짜 이해해주는 사랑하는 사람이 없을 수도 있고, 그죠? 또 자식들이 또 내 마음을 몰라줄 수도 있고, 어, 그러잖아요. 우리 노후에 진짜 필요한 게 진정한 친구라고. 사실 부부지간도 그런 것 같아요. 처음에는 뜨거운 사랑으로 살았지만 나이 들어서는 우리 뭐예요? 우정이라 그러죠. 그냥 친구처럼 그런 부부가 좋은 것 같아요. 서로 이해해주고 친구지간에는 좀 허물 있어도 좀 이해해줄 수 있잖아요. 덮어줄 수 있고 뭐 싸우더라도 금방 어깨 한번 탁 치고 뭐 풀 수 있고 그죠? 그런 것 같아요. 그래서
퇴직 후에 진짜 뭐 꼭 300 있어야 된다, 뭐 얼마 있어야 된다. 그보다도 저는 우리 엄마를 보면 느끼는 게 뭐냐면은 어, 일찍 혼자 되셔갖고 자식 다섯 키운다고 참 힘들었는 것 같은데 어, 돈은 없어요. 사실 돈도 없고 우리 이제 형제들이 다 용돈을 이제 이렇게 드리는 거죠. 그걸로 생활하시는데도 별로 뭐 힘들어 보시지 않고 노후에 대한 노후 지금 노후잖아 사실요. 70이면 노후죠. 근데 하루하루 진짜 행복하게 사시는 것 같아요. 물론 이제 손주 손녀들 봐준다고 힘도 들었지만 그게 또 본인 낙인 같고 어, 오히려 친척 중에 아주 이제 돈이 많으시고 부자신 분이 있는데 이제 일을 아직도 못 놓고 계속 일하시는 거 보면서 어느 것이 과연 이제 더 행복한 삶일까 그 생각이 들더라고요. 그 사람마다 사는 방식이 다 틀리잖아요. 근데 나는 과연 어떤 방식으로 살 것인가는 본인이 좀 정해놔야 될 것 같아요. 내가 노후에 퇴직하고 어떻게 할 것이다 생각은 물론 여기 책에는 20, 30대는 그런 것까지 굳이 할 필요 없다 하면서 이렇게 생각하고 있지만 저는 그렇게 생각해요. 어, 젊었을 때 뭐 젊었을 땐 사실 자기 자신을 위한 투자를 좀 많이 하면 좋을 것 같고요. 저는 이제 내년 되면 50대잖아요. 50대는 그러니까 45세 이후부터는 사실 이제 인생 이모작을 좀 준비해야 될 것 같아요. 그냥 퇴직하면 될 대로 되겠지 뭐. 퇴직하고 무슨 또 일하려고 하면서. 근데 저는 될 수 있으면은 퇴직을 최대한 좀 그러니까 1라운드에 퇴직하더라도 2라운드에 다른 걸 뭐 할 수 있어야 된다는 거죠. 꼭 돈을 버는 게 아니더라도 음, 여러 가지 뭐 자격증도 많잖아, 그죠? 그래서 저도 지금 이제 인생 2라운드를 위해서 이제 공부를 하고 있는데 이제 공부가 거의 이제 요번 학기 하고 한 학기만 다음 끝나거든요. 끝나면은 이제 또 어떻게 할 것인가 또 안 그래도 오늘 많은 또 생각을 해봤어요. 그리고 나는 어떻게 우리가 그렇잖아요. 생각 여러분이 지금 하는 생각 있잖아요. 내가 하루에 어떤 생각을 가장 많이 하느냐 거기에 따라서 여러분 내일이 결정되는 거거든요. 저도 마찬가지로 생각해요. 내가 그냥 지금 뭐 편하게 직장 생활하고 무슨 닥치는 대로 뭐 이래 살면 된다 이러면은 퇴직하고 그냥 또 그렇게 살겠죠. 근데 저는 그렇게 살기 싫거든 사실요. 인생 1막은 내가 이제 여기서 그렇다고 제가 제 직업을 뭐 혐오하거나 싫어하거나 뭐 그러진 않아요. 참 행복해하고 감사해하고 이렇게 있는 자리를 정말 소중하게 생각해요. 근데 이게 끝났다고 제 모든 것이 끝나 손 탁 놓기는 싫거든요. 싫고 내가 정말 하고 싶었던 일 그런 일을 하고 싶어요. 어떤 사람은 그러죠. 하고 싶은 일 어떻게 다 하고 사노 이런 사람도 있겠죠. 근데 인생 1라운드에는 우리가 사실 하고 싶은 일이 있어도 자식 키우고 남편 뒷바라지하고 사회적인 체면과 이목 때문에 못하는 일이 많잖아요. 근데 인생 2막에 퇴직하고 자기 하고 싶은 거 그게 뭐 살사 댄스를 배우든 춤을 추든 그저 에어로빅을 하든 뭘 하든 누가 뭘 하겠어 사실. 저는 좀 멋진 노후를 보내고 싶어요. 뭐 화려한 노후가 아니라 멋진 노후. 그러니까 내 자신이 만족할 수 있도록 좀 보람 있는 이 세상에 왔으니까 좀 뭔가 가치 있는 일. 그래서 자선사과가 된다는 건 아닙니다. 그런 건 아니고 좀 그런 일을 하고 싶어요. 그리고 제 꿈이 부흥의 강사잖아요. 페이스북에는 뭐 유명한 로버트 슐러 같은 부흥의 강사는 하지만 사실 유명하지 않아도 괜찮아요. 저는 말은 그렇지만 사실 마음은 그렇거든요. 어느 분야에서 최고가 될 필요는 없고 그 분야가 좋으면 그 분야 일을 하다 보면은 인정받을 수도 있고 인정 안 받을 수도 있어요. 그렇지만 내가 그 일을 한다는 거, 도전한다는 거, 준비한다는 거, 미래를 준비한다. 그게 정말 중요한 것 같아요. 그래서 저는 오늘 또 도전하고 있습니다. 도전하고 있고 그 도전의 끝이 아마 이제는 평생 학습이잖아요. 평생이 되지 않겠나 하는 생각이 들어요. 우리 그 속담이 아니죠. 그 소학이 나오나요? 학이 시습지면 불력열호화란가? 잘 기억이 안 나네요. 죄송합니다. 무식해서 나날이 배우고 익히면 이 또한 얼마나 즐겁지 아니한가 이런 말 있잖아요. 정말 배움의 기쁨이 가장 큰 것 같아요. 그래서 지금 우리 아이들이 공부하지 않는다. 지금 내 아이들이 다른 아이처럼 빨리 철들지 않는다. 저는 걱정하지 않습니다. 언젠가 철들 것이고 또 배움의 기쁨을 다른 걸 통해서 느낄 수 있거든요.
하여튼 오늘은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그리고 오늘은 여러분들이 한번 좋은 꿈을 꿨으면 좋겠어요. 밤에 누워서 눈을 감고 만약 내가 억만장자 된다면 어떻게 할 것인가 한번 생각해 보는 거. 그건 자유잖아, 그죠? 한번 생각해 보세요. 그리고 노후에 나는 어떻게 할 것인가, 어떤 인생을 이제 노후 준비할 것인가, 그런 것도 한번 생각해 보면 좋을 것 같아요. 하여튼 오늘 여기까지입니다. 감사합니다. 사랑합니다. 축복합니다. 파이팅!